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입니다. 최근 지자체와 강원도에서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알려졌는데요. 지자체의 여러 노력이 무색하게도 지난 3년간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역 이전한 기업이 무려 44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지역의 지원 혜택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자, 집중진단 강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근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3년 동안 440개 기업이 수도권으로 역이전했다. 결코 적은 숫자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쭈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인력을 구하고 있고요. 또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나은 급여를 주는 그런 직장을 찾는데 지방기업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접점이 서로 맞지 않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그 신규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을 이전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경제 논리가 우선은 지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강원도를 보면 투자 환경적인 면에서 연관 산업의 집적도라고 하는데요. 소위 클러스터 문제인데 이게 이제 형성이 잘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양질의 인력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30, 40대에게 가장 주요한 관심인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네. 우리가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사정이고 의료 서비스라든가 문화 향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도권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440개 이전 기업의 통계 수치를 보면 사실 요거는 이제 국세청 통계 자료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건설 업종이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3년간의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들을 보면 강원도가 약 440개, 그다음에 호남과 경남권이 각각 900개여 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충남권이 약 한 700개, 제주도가 한 120개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통계가 순수하게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환경적 한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거 강원도에서 기업 활동하기 어렵다라는 단적인 얘기가 되겠죠. 각 지역마다 안고 있는 고민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 내에서도 영서, 영동 지역 간에 또 편차가 크다는 데도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기업 유치가 영서 지역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어려움이 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김한근 교수님. 이게 좀 사정이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서 지역에 비해서 영동 지역이 투자 여건이라든가 기업 유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투자 촉진지구로는 영동 지역에 강릉의 일반 과학산 산업단지가 있고요. 고성의 해양 심층수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도에서 기존 비율보다도 한 5% 정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물류 환경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고요. 교통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 유치에 어려운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일단 시장 규모가 작고요. 또 하나는 교육 여건이라든가 또 물류라든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영서에 비해서 특히 산업 집약도라 그랬죠. 이제 클러스터 부분이 영동 지방이 영서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것도 대체로 보면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영동권으로는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때문에 기업 유치 여건은 약간 나아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영동 지역은
기업은 지역의 그 특성화된 어떤 그런 산업들과 연계를 지어서 산화 경계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비철금속 부속 산업이라든가 기타 또 우리 바이오 관련한 것은 영서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해양 바이오라든가 해양 또 관련된 부분들 또 물류 비용이 안 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이를테면요? 물류 비용이 안 드는 대표적인 게 이제 IT 관련 정보통신 산업이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강원도가 이제 역점을 두고 있지는 않는데 네네. 뷰티 산업이 있습니다. 뷰티 산업이라는 게 이제 헤어 미용 예. 관련된 산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영국의 비달사순 그 아카데미 같은 경우를 보면 약 2천억 원 연간 그런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태국의 그 왓포 그 메디컬 마사지 센터라든가 그 외에도 그 미국의 메디컬 스파 살론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엄청난 수익을 창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부가가치 미래지향적 산업들을 영동권은 특화를 시켜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최근에 우리 그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K 뷰티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관심도가 중국이나 동남아에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미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강원도로 올 수가 우리가 유치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 K-뷰티라는 산업이 관광과 문화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서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의 환경적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됐는데 물류 비용이 들지 않는 쪽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포스코 문제는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패널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공장을 가동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 다른 부품 테마를 가지고 현재 가동 중단된 것을 반드시 다시 재가동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유치된 기업들이 새로운 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주도의 경우가 사실 우리가 좀 강원도가 많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다음 카카오가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각 시도 중에 유일하게 대기업 본사가 없는 곳은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왜 다음 카카오가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했냐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그런 기업체들은 종업원들한테 우리 그 회사원들한테 최고의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제주도가 줄 수 있는 뛰어난 교육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뭐 문화 향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가 주지 못하는 부분을 제주도 강점으로 내세운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 강원도는 청정의 환경이라든가 최근에 보시면은 아이콘인 뭐 힐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결코 제주도에 미치지 않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 공략한다면 대기업 유치가 반드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조건 뭐 수도권에서 멀어서 안 되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안 되니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 때 이게 가능해 보이는데요.